여러분, 예전에는 음악 들으려면 CD를 사야 됐죠. 좋아하는 가수의 막 CD를 사고 아니면 뭐 파일 다운받아서 MP3에 넣어서 듣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USB 하나 이렇게 챙기고 다녀야 좀 마음이 든든했잖아요. 거기 뭐 발표 자료, 사진, 문서 이렇게 다 넣고 다니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뭐 그냥 스트리밍 켜면 끝이고 클라우드 접속하면 끝이잖아요. 시대는 이렇게 바뀝니다. 한때는 당연했던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지 않게 돼요. 물론 예전 방식을 끝까지 고수해서 클래식이라는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LP판이나 뭐 필름 카메라처럼요. 근데 그건 좀 감성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금융은 감성이 아니죠. 그리고 연금저축은 딱 구조를 세팅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예전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 내 은퇴 준비가 굉장히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연금저축은 그냥 뭐 세액공제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옛날에 들어놨으면 됐지, 막 이렇게 손대고 바꾸는 거 별로 안 좋대. 뭐 보험이든 펀드든 나중에 받을 때는 다 똑같은 거야, 막 이런 생각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습니다. 그건 마치 막 노래 나오는 건 mp3나 스트리밍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뭐 파일 열 수 있는 건 USB나 클라우드나 똑같지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펀드의 차이는 이 정도 괴리감이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가 길면 길어질수록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연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의 연금저축보험을 왜 지금의 연금저축 펀드로 이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지, 누가 이관을 고민하는지, 이관할 때 꼭 체크해야 될 함정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옮기면 되는지 한 큐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연금은 크게 두 덩이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제 적격연금, 다른 하나는 세제 비적격연금입니다. 이 구조는 간단해요. 세제 적격연금은 내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구조예요. 지금 세금 혜택을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제 비적격연금은 보통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주죠. 대신 납입할 때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또 이게 완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확정 연금액이 나오고 무엇보다 종신수령, 죽을 때까지 줘서 좋은 혜택이 많고 말할 게 많은 섹터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건 이게 아니라 세제 적격연금입니다. 그리고 이 세제 적격연금은 우리가 연금저축이라 부르는 섹터인데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은행의 연금신탁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가 양분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입했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펀드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많은 분들이 같은 연금저축인데 뭐 펀드랑 보험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많이 다릅니다. 같은 이름 안에 전혀 다른 운용 구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대투자의 시대죠. 다들 ETF하고 미국 투자하고 막 TDF 이야기하고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러면 요즘 연금저축 펀드 많이 하니까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펀드가 훨씬 더 잔고도 많고 크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보험 적립금은 115조예요.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40조 원이죠. 아직도 잔고 자체는 보험이 훨씬 큽니다. 다만 계좌 수는 연금저축 펀드가 보험을 넘어섰어요. 연금저축 펀드 계약 건수는 430만 건, 보험은 411만 건입니다. 즉 쌓여있는 과거의 돈은 아직 보험이 많지만 새로 선택되는 방향은 펀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연금저축의 핵심이 이걸 어떻게 불리지가 아니라 일단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였기 때문이에요. 그 시절에는 연금저축이 뭐 이렇게 노후를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계좌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연말정산 절세 상품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보험사는 영업력이 강한 설계사 조직이 강하고 은행도 창구에서 같이 그렇게 막 권유하는 꺾기 구조가 흔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돈이 연금저축 보험에 많이 쌓여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옛날만 해도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아니면은 주식은 사기다, 그런 말이 흔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이겠죠. 지금의 30, 40대는 알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리스크라는 거, 물가를 못 이기는 것도 손실이라는 거, 적어도 노후 자산이라면 길게 굴릴 구조까지 봐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여기서 연금저축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 나는 예전에 보험으로 가입해놨는데 그냥 그때 하라는 대로 해서 그런가? 지금 보니까 펀드 쪽이 더 나아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후회가 아니에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연금저축 이관제도예요. 연금저축 이관제도는 말 그대로 세제 적격 연금 안에 있는 연금들끼리 이관, 즉 옮길 수 있는 제도예요. 연금저축 보험 가입자가 펀드가 더 좋다고 해지하고 다시 펀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 보험에서 뚝 떼서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주는 제도라는 거죠. 연금저축보험은 계약이라 납입기간이 10년, 15년, 그리고 납입금액이 월 34만원, 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계약은 약속인이 지켜야 하는 거라 2달 이상 보험료를 안 내면 실효되고 그러잖아요. 연금저축 펀드로 이관하면 이런 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체 혹은 자동이체를 하는 거라서 납입에 대한 자율성도 생길 수가 있죠. 보험은 납입이 만기가 되면 또 세액공제 위해서 다시 가입해야 되고 하는데 연금저축 펀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연금저축 펀드가 이런 장점이 있는데 기존 연금저축 보험 해지하면 해지에 대한 기타 소득의 16.5%를 감수하고 갈아타야 하는데 그건 좀 힘들죠. 즉 연금저축 이관제도는 그런 비용 없이 옮겨 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 환승할 때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역 내에서 환승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관이란 제도까지 만들어서 옮길 수 있게 해준 걸까요? 아마 4가지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저축 펀드가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는 수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공시 이율 구조를 따라갑니다.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ETF, 펀드, TDF 같은 투자 상품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과 한 10에서 15년 전만 해도 주식은 도박, 패가 망신의 지름길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이었거든요. 어쩌면 무지에서 오는 그런 편견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더 마이너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즉 이율보다는 투자가 나의 연금 자금을 만들어가는데 유리하다는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가 와버린 거죠. 둘째는 비용 구조예요. 은행에서 예금을 하면 원금에서 이자가 붙고 주식도 공시된 가격으로 금융상품을 매수하죠. 하지만 보험사는 사업비 명목으로 여러 군데서 수수료를 좀 차감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종신수령이라는 좋은 옵션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받을 베네핏이고 당장 수수료를 많이 떼가는 것에 대해서 당장은 좀 불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연금저축 보험은 금리로 돌아가는데 먼저 떼는 수수료도 없이 수익률로 치고 나가는 펀드가 상대적으로 더 빛나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운용 선택권입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내가 개입할 수 있는 폭이 좁죠. 납입 기간과 납입하고 연금 개시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내 성향에 따라 보수적으로도 공격적으로도 그리고 중간 정도 레벨로도 조절이 가능해요. 즉 내 돈인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내가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건 분명 내 자산에 대한 그립감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네 번째는 연금 수령 이후 활용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연금저축 펀드는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계속 투자를 병행해 나갈 수 있죠. 예전에는 연금 개시하는 60세쯤에는 자산을 모두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했지만 이제는 60세여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년은 넘을 거라 주식형 자산을 포함한 관리가 필요하죠. 연금 수령만 30년이면 이후 투자에 대한 포지션도 중요하겠죠. 물론 은퇴 이후에 투자를 붙들고 좋은 성과를 낼지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요. 여튼 이런 기준으로 연금저축 펀드는 보험보다 많은 가산점을 받아서 연금저축 펀드로의 이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럼 이관을 어떻게 하냐? 이 이관 절차는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놀라울 정도예요. 먼저 증권사에서 이관받을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개설합니다. 여기서 일반 연금저축 계좌가 아니라 이전용 연금저축 계좌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계약 이전을 신청합니다. 이때 기존 보험사의 정보, 증권 번호 같은 걸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이후 연금저축이 있던 보험사에서 본인 확인 연락이 와요.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지 마시고 받아서 이전 신청 맞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연락을 못 받으면 절차가 좀 꼬일 수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절차가 끝나면 연금저축 펀드로 자금이 이전되고
현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싶죠? 맞아요. 절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연금저축 이관 절차를 고려하면서 앞으로 말씀드릴 사항들은 꼭 체크해보세요. 파트 1은 연금저축보험 환급금 이관입니다. 앞서 비용 구조에서 말한 것처럼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 명목으로 연금 납입액에서 한 4에서 7% 정도를 차감하고 이자가 붙어요. 여기에 또 해지 공제라는 게 있어서 가입하고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페널티 성격의 수수료를 더 차감하고 해지 환급금이 산정되죠. 이관할 때는 납입 원금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후에 이자가 붙은 금액 그리고 해지 공제가 반영된 해약 환급금이 이관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돼요. 보험사 어플이나 그런 콜센터 같은 데 문의를 해서 지금까지 납입 원금, 해약 환급금, 환급률 확인해 보면 이관 금액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단 여기서 해약 환급금이 이관되는 것이지 진짜 해지하고 발생하는 기타 소스 때 차감하고 들어오는 자금이 이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플에서나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때 이 점 꼭 체크하세요. 가끔 몇몇 회사는 기타 소스 때 차감하고 진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약이라고 해서 연금 기능 말고 다른 보장성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특약은 해지로 간주합니다. 이때 아주 소액의 환급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인지를 하시고요. 또 연금저축보험을 통해서 약관 대출이 있는 경우는 상환이 완전 완료된 이후에 이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파트 2는 연금저축 가입일 승계입니다. 연금저축은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개정이 됐어요. 개정 이전 연금저축은 가입 후 10년 그리고 55세 이후가 돼야 연금 개시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연금 수령은 5년 이상 했어야 했죠. 개정 이후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은 10년 이상 수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을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의 연금저축펀드로 이관을 하면 이건 13년 이전 기준일까요? 아니면 13년 이후 기준일까요? 정답은 연금저축 계좌를 이전용으로 개설해서 이관을 하면 이전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일로 이전 승계가 됩니다. 이관하실 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돼요. 또 2013년 이전 연금저축이 출금 한도가 더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출금 한도라는 게 이게 내 연금 계좌라고 내가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년 이상 받아야 되고 계좌 잔고별로 얼마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한도도 있고 또 절대적으로 잡아놓은 그런 캡이 있어서 그 이상 받으면 세금 혜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거의 페널티에 준하게 내야 하기도 해요. 암튼 1년에 뺏을 수 있는 한도가 개정 이전이 더 크다는 게 제가 강점이 아니라 특징이라고 표현한 거 눈치채셨나요? 연금 수령은 한 해에 얼마를 받느냐는 그런 점의 개념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쭉 이어져야 하는 선인 거죠. 그런데 연금 개시하고 몇 년간 많이 수령하면 선이 어느 순간 끊기겠죠. 연금은 꾸준히 오래 받아야지 일정 기간 크게 받는 건 연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연금저축 이관에 대한 컨텐츠니까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영상 말미에 연금 수령에 대한 컨텐츠 그 카드로 올려놓을 테니까 꼭 이어서 시청해보세요. 저는 연금저축에서 수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꼭 보고 이해하시길 바래요. 한 번 보고 이해 안 되면 2번 보세요. 3번 보세요. 그냥 이해될 때까지 보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트 3 증권사 선택. 연금저축 펀드로 이관을 받으려면 증권사를 선택해야겠죠. 요즘은 증권사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죠. 있어봐야 이관할 때 이벤트로 상품권 몇만원 주거나 스타벅스 쿠폰 주는 정도인데 연금이라는 큰 자금에 비하면 그 혜택은 먼지 정도에 불과하죠. 의외로 제가 증권사 선택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뭐냐면 바로 은퇴 준비 관련 증권사를 하나 따로 만들라는 거예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이라거나 성장주나 배당주 등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증권사를 설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오히려 은퇴를 위해 연금 전용 증권사를 하나 만들라는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투자하는 A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B 증권사를 통해서는 연금저축 펀드, IRP,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위한 배당주,
ISA도 추후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할 목적이라면 같이 묶어서 하나의 증권사로 몰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연금자산 파악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증권사 어플 들어가면 막 계좌별로도 잔고가 나오지만 종합적으로도 쭉 나오죠. 여기서 내 연금 자산을 직관적으로 알기는 좀 어려워요. 세분화되어 있어서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IRP 잔고를 볼 수는 있지만 은퇴를 위해서 쌓고 있는 배당주나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IS 계좌도 막 일반 계좌에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하나의 증권사의 연금 목적 계좌들을 세팅해 보라는 거예요. 그 증권사에 들어갈 때마다 직관적으로 연금 섹터만 정확하게 얼마를 모아가는지 확인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단기, 중기만 관리하는 증권사들도 투자 총액이 연금자산과 섞이지 않아서 가용 가능한 자산 역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하려면 귀찮은데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로 이관할 때 새 증권사에서 세팅하고 기존 증권사에서 IRP도 가져오고 하나씩 작업을 하면 마중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연금저축 보험 가지고 있으면서 이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결정해 드릴게요. 이관하세요. 이관하시고 투자하시면서 연금자산에 대한 그립감도 가져가시고 관리하시길 권해드려요. 물론 이관해놓고 투자하다가 손실나면 어쩌나, 그럼 보험만도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계좌랑은 좀 다른 게 이건 연금 계좌잖아요. 연금 계좌는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계좌죠. IMF, 신용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등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결국 해결하면서 자산시장은 성장해 왔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지혜는 없더라도 집단지성이 시장을 회복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무기를 연금저축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연금저축은 다른 계좌랑은 다르게 투자에 대한 접근법도 다른데요. 이어서 나오는 동영상 카드에 연금저축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내용도 카드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관 후 투자에 대한 영감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 영상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개 이어서 시청 이어서 하세요.